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TV입니다. 일론과 트럼프 간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테슬라가 14%나 급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충격 비화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는데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의 탄핵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 투자가 이러나 저러나 굉장히 쉽지 않은데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스닥은 0.83% 빠진 19,298로 마감을 했어요. 아직까지는 19,000선을 유지하고 있고 저점을 계속 높이는 듯한 모습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그다지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하지만 오늘 테슬라 14%나 빠지면서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은 반면에 테슬라만 유독 많이 빠졌습니다. 테슬라 금일 14% 빠지면서 284.7불로 마감을 했고요. 4월 중순부터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어쨌든 볼린저 밴드 하단에 닿으면서 이렇게 지금 밑꼬리를 만들긴 했어요. 오늘 실로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억 8천만 주나 거래가 되면서 평소 거래량의 2배, 3배에 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오늘 팔만한 사람들은 많이 팔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게리 블랙이 좀 승자인 것 같기도 해요. 전에 테슬라 주식을 다 팔아버린 애널리스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58불에 전량 매도를 했던 게리 블랙이었습니다. 제가 지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테슬라 주가가 350불 때까지 오르자 테슬라의 과거 12개월 기준 EPS를 토대로 했을 때 PER 지수가 200에 육박하면서 한 번쯤은 조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죠. 작년 12월 달에도 주가가 488불까지 올랐지만 EPS와의 괴리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추풍 낙엽처럼 주가가 떨어졌었습니다. 자, 지금도 EPS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로보택시 기대감에 주가가 최근 많이 반등을 했었죠. 그 갭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충분히 조정이 있을 것이고 그 조정 시기는 아무래도 6월 10일 로보택시 사업이 시작하는 날 이벤트 당일에 있을 수 있다. 만약 이날 없다라고 하면 두 번째로는 7월 2일 2분기 인도량 발표 때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역시 그 확률 첫 번째는 증시 격언이 있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것처럼 6월 10일 로보택시 사업이 확정이 되면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고요. 테슬라의 인도량을 가장 잘 맞추는 트로이 테슬라이크 역시 2분기 인도량 예상치를 35만 대에서 39만 5천 대 사이로 최근 제시를 하면서 작년 판매량 44만 대 대비 많으면 9만 대, 적으면 약 한 4, 5만 대까지도 빠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수치가 사실로 판명이 된다라고 하면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각보다 빨리 조정이 왔어요. 7월 2일도 아니고 6월 12일도 아니고 6월 5일 6월 초순에 바로 와버렸습니다. 자, 350불 때까지 올랐던 주가가 다시 한번 수직 낙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280불 때까지 떨어졌죠. 자, 이렇게 급격한 조정이 온 이유는 물론 이 EPS와 주가와의 괴리도 있었지만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간의 관계가 굉장히 틀어지는 듯한 분위기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댄 아이브스는 이를 두고 고등학교 친구 간 싸움처럼 번져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싸움의 배경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말경에 One Big Beautiful Big Act라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감세안이 하원을 통과를 했어요.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자 약 4개월 동안 도지라는 정부 효율 부처에 그러니까 뭐 회사로 따지면 TFT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태스크포스 팀의 수장으로 미국 정부의 빚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었어요. 실제로 미국 정부의 부채를 보니까 이러다가 미국이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미국에 대한 진심 어린 우려로 이 BBB 액트 법안이 나온 다음에 계속해서 정치와 관련된 발언을 늘리고 있어요. 자, 원래는 도지에서 나올 때 이제 정치에는 관심을 끄고 스페이스와 테슬라에 집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 법안의 세부 사항을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미국 국가 부채는 36조 달러에 달하고 이자 지급액만 하더라도 국방부 예산을 초과했다라고 해요.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천조국으로 유명한데요. 국방부 예산에만 1,000조 원 이상을 쓴다 해서 천조국이라고 지금 불리워지고 있죠. 실제로 국방부 예산만 1,400에서 1,500조 정도를 1년에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부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 36조 달러에 약 한 3, 4%만 하더라도 당연히 국방부 예산을 훨씬 더 추구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일론 머스크가 가장 싫어하는 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하면 지속 가능한 인류를 위해서 화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이라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빚이 늘어나고 있는 건 미국의 파산을 의미하고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일론은 이 BBB 액트에 대해서 반기를 제시하고 참을 수 없다라는 표현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massive라는 단어도 있고 pork filed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 pork라는 표현은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라는 뜻으로 옛날 뭐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이 노예들을 길들이기 위한 당근책으로 주어졌던 그런 돼지고기라고 해요. 이 BBB 액트는 BBB 또는 OBBBA라고 불려집니다. 뭐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오빠라는 단어 같기도 한데요. 자, 이 법안을 트럼프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데 페이지 수가 1,000페이지나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포크가 많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본인이 당선되기 위해서 많은 선심성 공약들을 뿌렸을 건데 자신의 지지 지역구에 생색내기 위한 돈을 뿌린다는 그러한 법안들이 1,000페이지 법안에 많이 수록이 되어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에는 사람이 많이 살지 않죠. 근데 이 알래스카에 미국의 금문교만한 다리를 건설하는 것도 이 법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X 플랫폼에 킬 빌이라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올리면서 트럼프에게 싸움을 걸고 있어요. 자, 여기에도 법안이라는 빌이 들어가 있는데 이 빌을 킬하겠다, 없애버리겠다라고까지 선전포고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가뜩이나 정부 지출이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면서 부채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법안에는 찬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러자 트럼프도 당연히 반응을 했겠죠. I'm very disappointed with 일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일론에게 매우 실망했다라고 해요. 자, 트럼프의 표현을 그대로 한글로 번역해 보면은 자,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를 많이 도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누구보다도 이 법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라고 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문제 제기를 한 이유는 이 법안에는 EV 전기차에 7,500불에 달하는 보조금이 제거가 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조금을 줄이려 한다는 것을 일론 머스크가 알아챈 다음에 지금 문제를 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는 명백한 트럼프의 거짓말입니다. 일론은 EV 보조금 폐지에 그렇게 반대해 오지 않았어요. 일론은 공화당과 트럼프가 EV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폐지하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기도 전에 알고 있었어요.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된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In my view, we should end all government subsidies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정부 보조금을 모두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EV가 있는데 전기차뿐만 아니라 휘발유차, 가스차에도 없애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트럼프의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일론 머스크는 이 트럼프의 거짓말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false라는 표현이 있죠. 트럼프의 발언이 역시나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법안, 즉 이 BBB 액트가 일론 머스크에게는 사전에 보여준 적이 없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한밤중에 너무 빨리 통과되어서 거의 아무도 읽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트럼프가 당연히 발끈할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의 협상 정책이 첫 번째로는 역시 협박 압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론 머스크를 이제 협박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가 정부 지출을 줄여야만 한다. BBB 액트는 미국을 뭐 파산으로 이끄는 길이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일론 회사에 대한 정부 보조금과 계약을 끝내버리면 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다라고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어요. I was always surprised that Biden didn't do it. 바이든이 그렇지 않은 것이 오히려 놀랍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정말 파국으로 치닫는 듯한 모습인데요. 자, 원래 고등학생들 간의 싸움이나 부부싸움이나
이런저런 말이 많아지다 보면은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는데요. 결정적으로 일론 머스크도 이제 트럼프를 협박하기 시작을 했어요. Time to drop the really big bomb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제 핵폭탄을 떨어뜨릴 시간인 것 같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핵폭탄은 바로 앱스타인 파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미국 억만장자 금융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2019년 8월에 감옥에서 자살로 사망하신 분인데 미성년자 성착취와 성매매 혐의로 2019년에 체포된 인물이었다라고 해요. 그의 범죄에는 유명 인사, 정치인, 기업가 등 고위층 인사들이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파일에는 트럼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요. 자, 이미 이 앱스타인 파일에는 트럼프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10년 넘게 트럼프는 앱스타인과 사적으로 교류한 적이 있다라고 해요. 이 앱스타인 파일이 일부는 이미 공개되었지만 전체 문서가 공개되지 않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자, 아무튼 두 사람 간의 말다툼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듯한 상황인데요. 이러자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는 자신이 아니었으면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을 거고 트럼프 should be impeached라는 표현이 있는데 트럼프는 탄핵되어야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러한 발언에 일론 머스크는 yes로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자 트럼프는 우리 둘 사이의 관계가 더 나아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를 두고 댄 아이브스는 두 사람 간의 싸움이 고등학교 친구들 사이에 불화로 번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에 엄청난 압박을 주고 있다라고 해요. 참 아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6월은 약속의 달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새로운 캐시카우가 될 로보택시 사업이 6월부터 시작될 예정에 있는데 자, 이러면서 테슬라 주가가 400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버렸어요. 자,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다음 패권 싸움의 전장은 AI예요. 중국은 딥식이라는 생성형 AI를 개발을 했었고 거의 이게 오픈AI의 챗GPT에 버금가는 성능을 보여준 것으로 유명하죠. 중국은 그리고 현재 강공할 만한 드론 군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전쟁은 옵티머스와 드론 간의 전쟁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피지컬 AI 간의 전쟁이 되겠죠. 이 드론 역시 AI로 움직일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려면 트럼프의 미국 입장에서도 AI 최고 선두 기업에 있는 테슬라를 키울 수밖에 없어요. 가장 미국적인 AI 회사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4월부터 지켜봐왔던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정말 오락가락했죠.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는 정책을 쓰는 사람, 그러한 발언을 쓰는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자, 언제 또 말을 바꿔서 일론 머스크는 나의 최고 친구이고 유능한 사람이다. 그를 도와주고 싶다라고 말을 바꿀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투자하면서 정치적인 리스크는 어떻게 예상할 수도 없고 대비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테크놀로지의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야지만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자, 이제 막 테슬라의 두 번째 S커브가 시작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테슬라는 AI 기술과 강력한 하드웨어 제조 기반을 바탕으로 드론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아담 주나스에 따르면 테슬라가 이렇게 AI 드론을 만들어내게 되면 테슬라 주가가 1000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테슬라는 가장 미국적인 회사고 일론 없이 트럼프 이기도 없었어요. 분명히 여태껏 보았던 트럼프로 보면 미국의 패권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일론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론과 테슬라의 충분한 당근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자, 생각보다 조정이 빨리 왔는데 만약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역시나 200에서 220불대가 지지 라인으로 생각이 들고요.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2026년 중반부터 테슬라의 AI 기술이 본격적으로 테슬라의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도 좋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1년간의 또 인내의 시기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힘든 시기 아트라운TV 함께 하시면서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어요.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휴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